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전기차 화재 관련돼 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앞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지 공시로 포착한 종목을 좀 하나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기사 제목에 지하이텍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이 종목을 말씀드리려는 거는 아니에요. 이 지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이 특징주로 잡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느냐? 바로 전고체 전지 건식 공정 기술. 이 대부분 습식 공정을 하게 되는데 건식 공정으로 가게 되면은 원가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주요 고객사로 LG엔솔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고체 전지 건식 공정 기술 때문에 이 지금 배터리의 열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그리고 또 화재 관련돼서 너무나 큰 불이 났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시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기업이 또 이 주가가 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이텍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아직 반영 안 되고 아직 이슈화가 안 된 기업을 찾는 게 저희한테는 투자의 먹거리가 더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제가 주의 말씀,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유형. 이 중에 주식 관련 유명 유튜버나 경제인 유명인이나 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해서 여러분들을 유인하고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죠.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사칭한 이 카카오 채널입니다. 저는 카카오 채널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거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벤자민의 공식 포착 카카오 채널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사칭하는 사람들, 사기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미연에 방지하고 확인하시기 위해서는요. 영상을 찍는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적격한 이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느냐. 한국금융투자협회에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저는 등록이 되어 있고요. 펀드 투자, 증권 투자, 파생상품 자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 시험에 다 합격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보수 교육도 꾸준히 받아야만 이렇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참투자 자문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 벤자민을 사칭하는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기사 하나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배터리만의 문제일까? 정부 과충전 문제 논의할 듯.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께서는 전고체 배터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선은 이 비용 때문에 안 됩니다. 비용. 전고체 배터리는 나온 지 오래됐어요. 전고체는. 그런데 이 전고체가 왜 상용화가 안 될까? 바로 경제성이죠. 경제성. 여기 들어가는 리튬 자체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성으로 봤을 때 저희가 2차 전지가 들어가는 이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 사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 중에 가격도 있잖아요. 가뜩이나 정부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그나마 살 수 있는 유인 효과가 있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 현재 기술력으로 봤을 때는 아직 경제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효율도 떨어집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바로 전고체로 가는 게 아니라 반고체 그리고 또 리튬 메탈 배터리 음극에 이제 리튬 메탈이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의 배터리도 이제 계속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들이 이루어지려면요. 자동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자동차 회사에서 쓰게 되는 그 배터리의 안정성 성능에 대해서 입증하는 그 과정까지 계속 실험을 하고요. 평가를 하면서 시간이란 게 걸립니다. 시간. 근데 가장 빠르게 배터리 안정성에 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 근본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론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은 현실적인 부분은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까 과충전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의 어떠한 제품이 중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종목이 무엇일까? 바로 ITM 반도체라는 회사입니다. 이 ITM 반도체, 이 회사 사업의 내용을 잠시 볼까요? ITM 반도체 당사는 2차 전지의 과충전,
과방전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2차 전지 보호 회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보호 회로가 뭔가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2차 전지 셀은 리튬이온 셀입니다. 리튬이온 전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요 4대 요소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용량과 성능이 결정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튬이온 셀, 리튬이온 전지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는데 과도한 충전, 그리고 과도한 방전, 이걸로 인한 배터리 폭발 및 기능 상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특히나 하이니켈 양극재 니켈 비중이 높으면 열안정성, 이렇게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보호 회로라는 것을 생산을 하면서 여기서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 회로의 기능으로는 과충전 보호, 과방전 보호, 과전류 보호 등을 기본으로 해서 고객사 요구 사항에 추가적인 기능들로 배터리의 용량 학습 기능, 2차 보호 기능, 온도 감지 기능, 강제 차단 기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 될까? 이 부분 아닙니다. 하나의 소재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제가 이따가도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제가 참여했던 그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인 부분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이제 올해 초에 이 세미나 참여해 가지고요. 열폭주 방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사진 찍은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저 벤자민의 공시 포착, 벤자민의 관심 공시라고 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제가 이 카카오 채널을 운영 안 해도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해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 한번 볼게요. 제가 위에 서두는 다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기술 개발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양극 소재 개발. 이거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열폭주 방지를 위해서는 이 단결적 양극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양극 소재 관련해서는 그리고 다음에가 이제 분리막 집 전체 관련해서 분리막 표면 코팅. 그래서 분리막 같은 경우는 양극과 음극을 나누는 이런 막이잖아요. 근데 이 과충전이나 과방전 뭐 이러면서 여기에서 이 리튬이 산화 반응해서 여기에 막 금속 형태로 막 이렇게 삐집고 나와가지고 분리막을 찢어버려요. 이러면서 단락 쇼트 현상이 일어나면서 열폭주가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코팅 기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 전체 소재 개발에 있어서 신축성 있는 거, 신축성 고분자 이런 부분들이 소재 하나하나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전고체 기술이다라고 해서 그게 안정성을 다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간략하게 볼게요. 열폭주 억제 첨가제, 이 전해액에서도 이런 첨가제들.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지금 이런 시기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홍보, 열폭주 관련해서 홍보해가지고 주가 좀 올라가는 것 좀 보고 싶어라고 하면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하면서 언론이나 이런데 이야기를 할걸요. 저는 이 부분 확실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그 지하이텍 관련해서도 이게 홍보성 기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해질 이런 부분들도 소재 개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음극 소재, 음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 가는 과정 속에서 리튬 메탈 배터리, 음극재를 이제 리튬 메탈로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글씨가 좀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급속 충전, 과충전 시 음극 표면의 리튬 성장 및 리튬 전해질 반응에 의한 발열 심화. 이 덴드라이트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발열 심화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열폭주 억제 코팅, 첨가제, 음극재에도 이런 부분들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차세대 배터리가 나온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그 혼자만으로 열폭주 방지나 이런 부분들 쉽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본다라고 하면은 보호회로, 과충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보호회로가 다 역할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공시를 좀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는 이제 그 정기 보고서 봤잖아요. 사업 내용이랑 이제 재무제표. 지금 ITM 반도체 뭐 이 보호회로 사업 말고도요. 이제 권련형 담배 이 KTNG에 납품하는 것도 있습니다. 릴도. 그런데 그 부분은 다 뒤로 두고 이슈 될 만한 걸로만 봤을 때
제가 아까 보호회로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는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2023년 7월 18일 날 공시가 하나 나옵니다.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교환사채 관련해서 CS 윈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주가 차익 보겠다고 들어온 돈이라고. 그런데 이때 ITM 반도체 같은 경우도 운영 자금으로 해서 억, 10억, 100억, 215억 돈 들어옵니다. 표면이자 0%, 만기이자 2.5%로 해서. 그다음에 7월 30일 날 돈 들어오고요. 교환 가액, 그러니까 ITM 반도체 주식으로 교환하는 이 교환 가액이 얼마냐? 23,100원입니다. 투자자가 교환사채로 투자를 했는데 ITM 반도체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표면이자 0%입니다. 돈 납입하고 주식으로 교환하기 전까지는 이 이자를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만기까지 가야 연 2.5% 쳐서 받아가는데 사채 만기일 언젠가요? 2053년 7월 20일입니다. 이거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아예 이 ITM 반도체 주식으로 돈 벌고 교환 청구해서 주가 차익 보고 나가겠다. 이런 공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환 대상도 뭐예요? 주식회사 ITM 반도체 발행 김영식 보통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죠. 근데 그 투자자들은 23,100원 단가. 누가 들어왔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삼성, 두나무 혁신, 신한 JB, 이렇게 해서 신기술 투자 사업 투자 조합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곳에서 기관 자금들 들어오는 겁니다. 한양 타임, 이 타임 폴리오 자산운용일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삼성은 삼성 벤처 쓸 거고, 신한, 우리, 대신 이렇게 모여서 돈을 하나하나 합쳐가지고 215억을 이제 납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월 30일 날 납입을 했고, 이거 교환 청구 아직도 안 했어요. 제가 이거 분기 보고서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보다 교환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기회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 친구들은 더 높은 주가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단가보다 높은 주가를 기대하고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공시 또 하나 볼까요? 이게 23년도 3월 달에 나왔던 공시입니다. 이게 좀 신기해요. 특징적인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200억짜리예요. 억, 10억, 100억. 이자율 표면이자 0%, 만기 이자도 0%. 사채 만기일은 28년도 3월 30일. 이거는 이제 5년 만기 채권이죠. 그런데 전환가액 얼마예요? 이거 보세요. 주식으로 전환할 때 교환사채하고 전환사채하고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면요. 교환이랑 전환은 딱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교환사채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이 있어요. 자기 주식.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포스코홀딩스 이름으로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환사채입니다. 근데 전환사채는 자기 주식 개념이 아니에요. 신주를 발행합니다. 신주를 발행하고 내가 만약에 100억을 투자했으면은 이 100억 원어치에 대해서 어떤 단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26,133원 이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76만 5,315주 이만큼만 신주를 발행한다라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는 교환사채가 회사에 그리고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게 없습니다. 전혀 적어요. 전환사채는 신주가 발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주가치 희석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자기 주식 안 가지고 있는 기업들 많기 때문에 이 잘 발행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26,134원 단가다. 그리고 또 이게 언제부터 전환이 가능하냐? 올해 3월 30일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전환권 행사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도 행사 안 했습니다. 아까 그 공시거든요. 200억짜리. 그래서 미상환 사채 아직도 200억 그대로 남아있다. 전환가에 26,133원.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 이거 회사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좀 발행이 됐는데요.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이게 바로 리픽싱 조항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최저 조정가액에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위에 단가가 그대로입니다. 이 26,133원 이 가격 26,133원 이 가격이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최저 조정가액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뭐 15,000원까지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5,000원까지다라고 하면 주가가 막 빠져요. 엄청 빠져서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까지 빠졌습니다. 10,000원까지. 그래도 15,000원까지만 전환가액을 조정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최저 조정가액이라는 안전장치를 투자자는 마련해 놓고 들어오는데, 이것도 없이 저가격으로 그냥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도 전환권 행사 안 했다라는 거, 저 가격선들의 이상을 기대하고 회사하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리픽싱 조항이 없는 건 좀 특징적이다. 그러면 또 누가 들어오느냐? 여기 보세요. 본권 펀드 1회 신탁업자 지위에서 하면서 KB증권, NH투자증권, 이 증권사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신탁업자입니다. 업무 처리를 좀 대신 해주는 이런 것들이고, JB 우리캐피탈, 이베스트 투자증권, SK증권, 여기는 이제 증권사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온 거고, 실질적으로는 라이노스 펀드 자금들, 라이노스 자산운용, A1 자산운용, 오라이언 자산운용, NH 해지 자산운용, 제가 오늘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라이노스, NH 해지, 오라이언, 이런 곳들 메자닌 투자 되게 많이 하는 곳입니다. 제가 오늘 어보브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윈팩 관련해서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공시 관련해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벤자민의 관심 공시 이 채널에서 8월 9일 장 종료 후 어보브 반도체 교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2회차, 3회차 올라왔습니다. 관심 가져볼 공시가 되겠습니다. 라고 8월 9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공시의 영향으로 주가가 좀 오른 편입니다. 단기간에 좀 올랐어요. 그래서 14.47% 정도 상승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윈팩 같은 경우, 이 어보브 반도체가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거든요. 이 윈팩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또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보브 반도체가 최대 주주로 있는 윈팩이란 회사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교환권은 실질적으로 윈팩에 있는 거죠. 그럼 뭐 일례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에코프로 잘 아시죠? 에코프로 BM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쯤에, 제 기억으로는 21년도쯤에 에코프로가 교환사채를 발행을 해요.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교환의 대상이 어디였느냐? 에코프로 BM의 주식이었어요. 그럼 그때도 이자율 다 0%였는데 투자자는 어디 주가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올까요? 교환이면 교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에코프로가 아니라 에코프로 BM이에요. 그럼 에코프로 BM의 주가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왔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어보브 반도체의 자회사 중에 윈팩, 이 기업이 주가가 오를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투자자들은 이제 100억은 어보브 반도체, 100억은 윈팩, 이렇게 나눠서 2회차, 3회차 들어온 공시였었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그냥 짧게 보는 부분이고, 이렇게 발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이제 8월 13일 날 납입을 하거든요. 이 이후나 아니면 이 직전,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직전 전후로 해가지고요, 어떤 이 호재성 내용들을 언론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패턴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케이스 이외에 다른 케이스, 또 교환사채가 뭐가 있었느냐? CS 윈드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월 26일 날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유드렸습니다. 간만에 볼만한 공시가 생겨서 공유드려 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 공시를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공유드렸을 때의 주가가 종가가 48,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5,40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공시 속에는 투자의 힌트들이 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투자자가 누구인지. 근데 여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트리거가 됐던 거는 CS 윈드 실적이죠. 실적에서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저 교환사채 투자자들 그거 모르고 들어갔을까요? 제가 그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제가 다 설명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전에 벌써 교환 청구는 8월 7일부터 숨겨진 재료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퀀텀 매트릭스 같은 경우도 3월 8일 날 제가 전환사채로 좀 주목하게 됐던 이유가 있었었고, 그런데 뭐 공시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주목한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 텔레그램 채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과 그다음에 영상 속에서 투자 판단에 도움되는 그러한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투자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저 벤자민에게 영상 제작하고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는 내용들을 좀 보내주시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전화번호 보이실 거예요. 1688-6491 저 벤자민으로 통하는 대표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 그런데 정보가 부족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의 이름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은 저 벤자민에게 신청해 주시는 거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영상 제작에 이제 참고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정보 전달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향후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시다 보면은요.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의 계좌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마감 리포트부터 해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거 다 보내드리거든요. 벤자민이 직접 작성한 공시검색 자료집 있습니다. 유상증자 편이에요. 유상증자 나오면은 참 이게 골치 아플 때 있잖아요. 작년에도 뭐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 나오면은 아주 골치 아파요. 갑자기 그냥 주가 급락해서 개파락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무기를 잘 장착해 두시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를 위한 공시검색으로 수익 내는 해법이라는 자료집을 아주 핵심만 요약해서 만들었거든요. 어렵지 않게 썼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주식 투자자를 위해서 이렇게 공시검색으로 종목 발굴하는 방법, 유상증자가 어떨 땐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종목 하나면 이거 관련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5월 2일 날 제가 공유 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공시가 나왔는데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바로 주주배정 1200억 규모로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었어요. 에코앤드림이에요. 그래서 주가 하락 배경하고 이게 할인 매수가 될까? 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기다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증 관련해서 주요 이벤트 날짜, 어떤 날짜에 매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세부적으로 좀 써서 이제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때 5월 2일 이때 가격대가 어땠냐면요. 5월 2일 날 종가가 마이너스 18.87, 시가가 마이너스 16.50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할인 매수 기회로 판단하는 게 아닌 분들은 여기서 다 털려 나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주가 다 회복하고요. 그 이전에 공시 발표했던 그 이전의 가격을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에코앤드림. 전구체 만드는 회사죠.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기업도.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공시를 좀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 벤자민에게 공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자료집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검색하는 법,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공식 키워드가 뭐였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케이스 사례로 일진전기 사례하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둘 차이점하고 용어 설명까지 이렇게 해서 쉽게 좀 썼습니다. 11페이지짜리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자 배정이잖아요. 왜 주가가 그렇게 공시가 나왔는데 똑같은 유상증자인데 똑같은 신주가 발행이 되는데 왜 그렇게 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가가 날아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케이스별로 아주 쉽게 썼습니다. 이 자료집 PDF 파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 벤자민에게 분석 종목 요청하는 방법 1688-6491로 문자 종목명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리포트 받아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리포트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시검색 자료집 이거 보내드립니다. 여기에 문자 보내시면요. 제도권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를 위한 공시검색으로 수익 내는 해법 받아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공시라고 써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다 받아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다 쓰시면 돼요. 앞으로 ITM 반도체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화재 관련해 가지고는 더 많은 내용들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